오케이. 그러면 미리 앞으로 오를 지역의 길목을 선점하는 방법은 뭔데? 그걸 이해하기 전에 조정장과 하락장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조정장은 1, 2년 내에 반등이 올 수 있는 지역. 이게 저는 조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락장은 앞으로 3년 이상 장기 하락이 될 것 같은 지역이 하락장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미분양의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미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2주차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의 수요를 미분양과 청약 경쟁률이라고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강의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미분양이 수요냐?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분양시장과 그냥 일반 매매시장이 있는데 분양시장에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데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분양을 안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해요.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내가 돈만 있다면 거기를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 시장보다 분양 시장이 먼저 움직여요, 보통. 그런데 먼저 움직이는 이 선도하는 시장인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낮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수요, 즉 심리가 얼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정장과 하락장은 미분양의 추이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조정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지역들의 그래프는 미분양이 여전히 없거나 아니면 미분양이 증가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 미분양이 증가될지 말지를 예측하는 건 앞으로의 입주 물량으로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입주가 되느냐, 분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근데 하락장의 그래프는 미분양이 터집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공급 물량도 많아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거나 유지되면서 가격이 장기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지역이 오를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미분양의 추이라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미분양이 없거나 감소해가지고 1, 2년 내에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있고 1, 2년 내에 반등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더라도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왼쪽 무릎과 왼쪽 어깨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무릎에서 매수해서 왼쪽 어깨에서 파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왜? 왼쪽 어깨에서 파는 건 사람들이 몰려올 때 가장 비싼 호가에 팔 수 있는 거고 왼쪽 무릎 시점에서 살 수 있다는 건 남들이 다 안 살려 그러기 때문에 금매 가격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나중에 지나봐야 아는 거겠지만 내가 지금 사는 시점이 왼쪽 어깨인지 허리인지 무릎인지 발목인지를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확률을 높여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분양 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계속되는 지역들은 내가 지금 이 사는 시점이 왼쪽 무릎이 아니라 왼쪽 어깨일 확률이 높은 거죠. 왜? 미분양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장과 하락장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조정장의 특징은 뭘까? 첫 번째는 오버슈팅 됐거나 가격, 매매가가 오버슈팅 됐거나 혹은 지금과 같은 외부 요인,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꽉 조이는 장, 이런 것 외부 요인 때문에 고평가된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장이 조정장의 특징입니다. 이런 장은 향후에 공급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가는 버티거나 오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의 위험이 좀 적어요. 이거는 그 지역의 내부 요인인 거죠. 즉 중요한 건 공급과 미분양인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버티거나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전국이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조정장에서는 입지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더 입지가 중요하다. 지금 임장을 실제로 가보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1급지 대장 아파트의 가격이 2급지 대장 아파트 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된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이 완전 카오스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부동산 소장님들이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는 무조건 대장 아파트 사야죠.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대장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조정장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제일 많이 하락한 높은 급지, 최대한 높은 급지에 있는 대장 아파트를 사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장은 좀 달라요. 하락장은 왜 떨어지고 있냐면 오버슈팅 된 것도 있고
여기에 수급까지 꼬여 있어요. 여기서 수급이란 수요와 공급이죠. 미분양이 터지고 있고 공급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외부 요인까지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더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공급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다 올랐었는데 앞으로 공급도 많아.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지역들은 문제가 전세가가 함께 계속해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면 2년 뒤에 역전세를 맞을 위험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역들은 입지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입지보다 타이밍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너무 빨리 들어가면 왼쪽 어깨나 머리에서 사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미분양이 감소하는 시점, 누적 공급 물량이 감소 전환하는 시점, 그리고 가격이 정말 저렴한 시점이 아니면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이게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을 고르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조정장과 하락장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세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전세 가격은 원래는 수급이 꼬이지 않는다면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특히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나 광주 이런 데들인데 서울 수도권은 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론 수도권은 이제 외곽 지역 그리고 뭐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르지만 특히 서울 같은 지역들은 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지역은 적절하게 공급을 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예요. 서울의 이제 전세인데 전세는 거의 떨어지는 시기가 거의 없죠. 서울 요때 잠깐 조정받고 그다음에 요때 그냥 평행 이동하고 요때 잠깐 조정받는 거 말고는 계속해서 06년부터 22년까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오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의 이제 지금 전세 가격은 앞으로 오랫동안 떨어질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서울은.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얘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준비하는 시점이 사실은 좋은 진입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광주 한번 볼까요? 광주.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거나 오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 뭐 부산과 대구 같은 지역들은 어떻게 되냐면 떨어졌다가 여기도 떨어졌다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오르는 지역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폐 가치가.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매매가가 하락을 하다가 전세가와 만나면 매매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마저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국 침체의 원인을 전 세계적인 유동성장으로 인한 가격의 오버슈팅, 이건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다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전세가의 하락, 원래 전세가는 잘 하락하지 않은데 임대차 3법이랑 그다음에 전세가마저 거품이 끼면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